거기다가 그 두루마를 하나씩 여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예. 그래서 그 내용, 그 책을 제가 밤에 딱 집어들고 밤새워 읽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제가 책을 다 읽고 나서 새벽에 엉엉 울면서 그래 나는 이제 내 평생은 나는 트래블링 세일즈맨이 돼야지, 여행하는 영업인. 나는 평생은 난 트래블링. 왜냐하면 그 책을 보니까 야 이게 영업이 아니면 세상이 굴러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숟가락 파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어떻게 밥 먹어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죠? 우리가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습이 돼버리니까 숟가락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숟가락 파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그럼 아마 지금 여러분은 지금도 아마 손으로 밥 먹어야 될지 몰라. 근데 그 와중에 젓가락 파는 사람도 없네. 야 김치 어떻게 먹어? 매번 손가락으로 찢어주는 거 얻어먹고 있어야 돼 남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영업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굴러가질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산에 있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LG 연수원 가서 제가 이제 특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 회장님, 영업하는 당신들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프라이드, 어떤 자부심. 아 맞아, 내가 팔아주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굴러가네. 그것에 대한 저는 자부심을 그때 맞아. 그래서 나는 세상을 다니는 영업인이 돼야지. 그러면서 그 개념이 뭐냐면 그거요. 정확한 가치 전달이에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숟갈이면 숟갈을 통해서 저분이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가치, 돈이면 돈으로 가치 교환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영업, 어떤 가치의 교환.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를 만질 줄 알아. 머리를 만져주는 가치를 제공을 했더니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비용을, 가치를 줘요. 옛날에는 돈이 아니었겠죠. 뭐 물물 교환도 하고 뭐 다양한 것도 있었겠지만 세상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가치 교환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 내가 팔아주지 않으면 젊은 그 나이에 내가 팔아주지 않으면 세상은 안 돌아가. 그런 자부심이 딱 생기더라고. 자부심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유교 사상에서 산업공상에 의해서 물건 판다 그러면 좀 낮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다. 그러한 관건에서 우리들은 좀 더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한다. 그거 파는 것에 대해서 낮게 보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어떤 정확한 가치 전달을 통해서 그것을 한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또 똑같은 영업이더라도 저랑은 좀 안 맞는 성격의 영업인들이 좀 있어. 가끔 가다가 보면 에스키모한테 가서 나는 뭐 털모자 팔았다, 뭐 에어컨 팔았다, 에스키모한테 가서. 또는 대머리한테 빗을 팔았다 그래. 그죠? 과연 저는 그런 건 자랑하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어떤 가치를 전달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평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제 기준상 저한테는 어떤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코인도 안 해. 저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버는 그 돈이 어딘가에 갔을 때 어떤 새로운 가치로 창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편해서 끝나는 건 나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코인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저는 내가 내어놓는 어떤 것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보험을 팔고 뭐 이제 하는 건데 알고 봤더니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다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스폰서를 처음에 잘 만난 거예요. 저에게 돈 버는 법을 배우기 전에 돈을 쓰는 법을 먼저 배워라. 왜냐면 돈의 가치는 그죠? 가진 사람의 인격과 맞는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돈을,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그 사람의 인격이, 예, 예를 들어 뭐 갑질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의 돈은 뭐예요? 나쁜 돈이다. 갑질하는 돈이 돼버려요. 그 돈의 가치는 그 돈을 가진 사람의 인격과 맞다. 예. 예. 그러한 것들을 제가 배우면서 아 맞다, 세상에는 그러한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예. 저는 사실 이제 그것을 봤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 왜냐면 미국은 예, 주마다 금융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뉴욕주에 들어갈 적에는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은 네트워크를 못 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뉴욕에 들어가면서 그 회사가 네트워크 모델을 접고 그냥 보험회사가 돼버렸고 지금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보험회사예요.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직장을 잃어버렸잖아.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진 거야. 예. 그러고 났는데 한 회사가 저를 딱 찾아왔어요. 그게 스프린트 2000이라고 하는 회사야. 통신의 요시입니다. 통신의 요시. 미국에서 AT&T라고 하는 이제 통신사가 독점을 하고 있을 때 법이 바뀌어서 독점은 불법이다. 네. 그러면서 MCI라고 하는 통신사가 생기고 스프린트 2000이라고 하는 통신사가 생기면서 이제 장거리 통신, 미국 땅덩어리가 워낙에 크니까 장거리 통신사 따로 있고 이제 예, 지역 통신사가 이제 따로 있는데 AT&T가 독점으로 다 하다가 장거리 통신은 이제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독점권으로 하는 게 예, 그러면서 한 뉴스프린트 2000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상황에서 시장을 파고들기 가장 좋은 툴이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 리더를 만나게 되면서 맞아, 집집마다 장거리 전화 다 하지, 재구매 계속 나오겠네, 뭐 이제 흔히 말하는 그거 괜찮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첫 번째 회사를 만나면서 제 학교 다닐 수 있었고, 그러면 두 번째 스프린트라고 하는 회사를 만났어요. 그 회사도 제가 또 1년 안에 그 텍사스 주에서 제가 또 이제 또 최고를 했어. 그 덕분에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일단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 그죠?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회사의 창립 어떤 그 여성 사업자가 있는데 클라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사위 네턴이라고 하는 분하고 그분의 친구가 저희 집을 찾아온 거야. 네가 그래도 텍사스에서는 동양인으로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네가 잘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그 회사에서 새롭게 출시된 어떤 디바이스를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 또 그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거 디바이스는 혁신적인 게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제가 이제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던 과정 속에서 저는 그 회사 덕분에 어쨌든 평생 먹을 걸 해결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지난 40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안에 있었고, 저는 물류 안에만 저는 있었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2004년도에 그 회사가 한국에서 컨벤션을 할 때 제가 초대를 받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컨벤션에서 그때 한 12,000명인가 모였던 것 같아요. 체조 경기장. 그때 2004년인가 5년인가 그때. 그때 제가 거기서 이제 무대 위에서 제가 이제 특강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한국에서 좀 그 법적인 문제, 뭐 과대 광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해도 되는 말인데 한국에서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그러한 것들 골치 아픈 거야. 그리고 보상 플랜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혐오감을 좀 느꼈고, 그래서 제가 그 구자를 이제 미국에서는 사고 팔고가 되니까 그 구자를 팔고, 어쨌든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있으면서 그 후로는 주로 이제 컨설팅만 주로 이렇게 해 오다가 제가 파트너코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2023년 저희가 2월 달에 출발했잖아요. 2023년 제가 1월 달부터 얘기를 듣다가 제가 이제 3월 달에 존하고 네런하고 그 다음에 뭐 팀 세일즈라는 친구도 있는데 팀 세일즈랑 등등하고 제가 이제 중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요것도 한번 이제 이거는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컨설팅을 해봤는데 창립한 단계부터 제가 컨설팅을 해본 적은 없거든. 요것도 재밌겠다. 저는 늘 좀 새로운 거 해보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걸.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내미가 와서 저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 아빠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아빠 성격이 도저히 못할 건데 그게 뭐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거. 이 사무실 오면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해야 되잖아.
저는 그게 솔직히 저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 예. 왜냐면 그동안 제가 컨설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뭐 말이 이틀이지 반나절 일하는 정도고, 저 혼자 그냥 가방 메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그냥 장씨가 아니고 특별한 장씨야. 무슨 장씨인데? 그랬더니 장돌뱅이 장씨야. 저보고 집사람이 저보고 장돌뱅이 장씨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든지 백팩이든 이거 커리어백이든 들고 집에서 나오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나오면. 오죽했으면 옛날에는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만큼은 못하는데 옛날에 몸살 나잖아. 그럼 비행기 타면 해결돼. 몸살 나면 비행기 타면 거뜬해요 몸이. 그리고 비행기 타잖아. 전 잠을 또 너무너무 잘 자. 옛날에 제가 텍사스 살 때, 텍사스에서 살 때 저희가 이제 오스틴이니까 비행기를 타고 LA에 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국으로 와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가. 한 번은 텍사스에서 비행기를 탔어. 자다가 깼는데 비행기가 아직 땅 위야. 비행기 출발도 안 하고 시계 보니까 LA에서 비행기 탈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내가 나 비행기 LA 가서 갈아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는 그 스튜디오에서 오더니 우리 LA야 그러더라고. 저는 잠을 너무너무 잘 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밥 주잖아요. 또 그 시간은 정확히 알아. 정확히 깨고 정확히 자고. 그러니까 저는 비행기를 타고 피곤한 걸 몰라요. 잘 자지, 잘 먹지. 비행기에서 주는 밥은 왜 이렇게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그러니까는 그러한 사람이다가 보니까 집사람이 저보고 장돌뱅이 장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그러면서 제가 파트너코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게 팀세일즈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팀세일즈는 사실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전설 중에 전설입니다. 뉴스킨 초창기에 8년 일을 하고 10 몇 년 동안 매월 한국 돈으로 1억 이상을 받았던 친구예요. 은퇴를 하고도. 그래서 뉴스킨을 통해서 거의 한 2천억 정도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친구예요. 그 친구. 미국에서 그리고 그 친구는 정통파 중에 정통파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화의 신이라고 레리 킹이라고 하는 톡쇼 호스트가 있었어요. 레리 킹은 정치 사회 쪽에 어떤 이제 그런 그 톡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었어요. 레리 킹은. 또 한쪽 그런 거 말고 뭐 연애 얘기 뭐 이제 그런 얘기는 오프라 윈프리 쪽이고. 그래서 두 개의 미국의 톡쇼는 두 개의 축이 있다. 사회 정치를 얘기하는 레리 킹. 그 외에 기타 등등 뭐 연예계 얘기 뭐 이제 그런 거 뭐 패션 얘기 뭐 그런 얘기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있고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한쪽 축에 그 레리 킹이라고 하는 친구는 사회 정치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세계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2002년, 3년, 4년, 5년 그죠? 그 초반에 미국에 다단계 사기가 만연한 거야. 뭐 폰지 사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불법 다단계 막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그럴 때 레리 킹이 팀세일즈를 불러서 인터뷰를 했어요. 1시간. 도대체 불법 다단계는 뭐고 합법은 뭐고 폰지는 뭐고 그러면 일반인들 잘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되고 등등. 그러한 내용을 가서 미국 전역을 상대로 방송하는 그 다단계 톡쇼에 가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정통파 중에 정통파입니다. 그 친구가 연락이 온 거야. 저한테. 야, 너 요즘 뭐 하니? 나는 뭐 맨날 하던 거 그냥 똑같지 뭐. 이제 그러던 가지고 그 친구가 그런 얘기예요. 그 컨설팅 하고 하는 게 사실 하기는 하는데 수입도 좋고 다 좋은데 좀 나이가 들수록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그거는 저도 같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컨설팅을 하면 폼은 나. 그래도 기업의 대표 만나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호텔 가서 식사도 하고 일단 대접은 받으니까 폼은 나. 수입도 좋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컨설팅 할 때 일주일에 많이 해야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일해요. 일주일에. 그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200 정도를 받습니다. 제가. 뭐 그 친구도 몇 배를 더 받는 거고. 그런데 처음에는 말을 듣는 것 같아. 근데 컨설팅이 끝나고 나서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원위치. 회사가.
그러니까 맨날 컨설팅에 봐야 맨날 그냥 제자리 되는 것 같다가 또 제자리. 이상하게 사람들은 옛날에 하던 습성으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조직 문화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해보려고 해도 그러다가 보니까 컨설팅하는 사람들 입장, 특히 조직 문화, 리더십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참 허무할 때가 있어요. 허무할 때가. 예.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야. 야, 제임스, 너랑 나랑 가끔 통화를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우리가 컨설팅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질문이 있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던 와중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었는데 우리 중간에 들어가서 바꾸려니까 만들어 보니까 안 만들어지지 않더냐. 그래서 저도 맞다. 그럼 우리 처음부터 만들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나도 사실 그 생각 해봐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회사 들어가서 회사 대표사, 그 창립자 대표이사랑 얘기를 해도 이게 또 나와보면 또 대표 사업자라는 인간이 쑥대밭을 만들어. 대표 사업자랑 얘기해서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아. 또 밖에 나와서 보면 대표이사랑 또 난리 버거지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 해결하면 이쪽이 문제고 이쪽 해결하면 이쪽이 문제고, 어떤 때는 심해. 둘이서 둘 다 난리야. 그러니까는 끝나고 나도 참 허무할 때가 있어요. 허무해.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야, 그렇게 해볼 만한 회사가 있는데 저거 만드는 것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해볼래?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 2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3월달에 그래, 그러면 대화해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대런이랑 존이랑 저랑 팀이랑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은 마케팅 담당자, 내가 질문할 게 있어 마케팅 담당자, 또 한 번은 제품 만드는 사람 담당자 해서 이제 중고를 몇 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요거 괜찮네. 특히 팀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창립자 2명을 멘토링을 하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한국하고 동남아 쪽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일하면 또 친구랑 같이 일하는 재미도 있고 괜찮겠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게, 저는 늘 중요한 게 뭐냐면, 저한테 이제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핵심 단어가 뭐냐. 왜 핵심 단어를 먼저 뽑아내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마케팅 담당자한테도 야, 마케팅을 할 때 핵심 단어가 뭐니? 뭐 제품 만드는 애도 보니까 뭐니?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요거는, 그러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13개의 브랜드가 모였습니다. 13개의 브랜드 저희가, 그죠? 자, 그러면 보면 제가 13개의 브랜드가 모였어요. 처음에 만나서, 그죠? 처음에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몇 가지 요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13개의 브랜드 안에 부서, 물류, 전산, 부서마다 기득권자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직원들 사이에서도 나는 이 회사 처음부터 있었어. 융합이 안 돼, 대화가.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자, 마케팅 쪽에서 야, 한국에 이런 제품 없거든? 그러니까 샘플 한 3세트만 보내봐 했어. 1주, 2주, 3주로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오지? 봤더니 유럽에 있는 그 당시에 디에나 랄슨이라고 하는 그 제품 담당자가 한국에 보낼 필요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마케팅 쪽에서 제품 샘플 3세트 달랬는데 왜 제품 담당하는 사람이 그런다고 안 보내? 저랑 대판 싸운 거야, 대판. 그러면서 제가 그때 대란하고 그때 존하고 제가 또 이제 줌 미팅을 하면서, 조직이 2개만 합치는데도 기득권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13개 브랜드의 기득권자를 다 하는 거야. 이 제품은 내가 만들었어. 과학자들 고집 있잖아. 이게 자기 애기야, 자기 베이비야. 이게 세계 최고인 거야. 여기서는 요 제품, 요 과학자는 내가 만든 이게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서, 그래갖고서 그 당시에 제가 탑 매니지먼트, 탑 레벨 임원들 60%는 내보내야 된다 이거죠. 고맙게도 그 얘기를 들어주더라.
그러면서 싹 대단히 무서운 게 그거야. 딱 결정하잖아. 행동으로 바로 가져가서 바로 결과 나와. 그러고 나서 팀이 전화가 왔어. 제임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왜? 디에나 라이슨 아까 말했던 그 팀이 데려다 놓은 거야. 어머 어떡해. 네, 그래도 팀이 자기도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데려다 놨는데 그 고집 있는 건 자기가 알겠고 좀 변화에 적응하고 바뀌어주기를 바라는데 그 모습은 안 보이고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었던 와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 친구한테는 한편으로는 좀 짐을 덜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 미묘한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보면서 이 회사가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구나. 제대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13개 브랜드들이 다 글로벌로 인정받는 제품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드랍이라고 하는 제품도 그렇고 사실 비날리라고 하는 제품들 여러분 이제 막 좋다고 얘기하잖아. 비날리 12년, 13년 뭐 드랍도 그렇고 부자 백인들한테는요 100% 인정받는 제품들이에요. 부자 백인들한테는. 그런데 비날리도 그렇고 에릭스 브랜드 한국에 있었어. 그래서 진짜 고민이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한국에서 못했지? 제가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에릭스를 하다가 그만둔 탑 리더분들을 제가 만나서 궁금한 거야. 이제 전 또 이제 컨설팅을 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궁금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첫째, 그 사람들은 판짜기를 해서 매출을 일으킨 거야. 제품을 제대로 체험하고자 안 해봤어요. 그리고 제품을 먹어봤더니 좋은 걸로 끝이야. 그냥 과학적인 어떤 근거 없는 좋아 그냥 체험당. 뭐 동네 옆 동네 저전 뭐냐 슈퍼마켓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아 가지고 글쎄 개똥을 썼더니 좋더래. 그 얘기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됐었던 분은 한국에서는 판짜기하고 돗짜기하고 세팅하고 그냥 직급 가고 수당 받고 지금 얼마 전에 그 한 회사 우리끼리니까 HL 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 반품 들어오는 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갔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좋은 제품도 죽이는 건 이거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겠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말 알려진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제품은요 그냥 단순하게 파트너코라고 하는 좀 돈 좀 있는 회사가 제품 좀 만들었대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글로벌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정말 깐깐한 백인 아줌마 깐깐한 아줌마는 정말 깐깐해. 한마디로 싸가지 없을 정도로 깐깐해. 돈 많은 백인 그런 아줌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부자 시장에서 검증받고 인정받는 그런 제품들인 거예요. 이상하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중국 쌀 좋아요. 중국 좋은 거 많거든. 근데 수입하는 사람들이 싸구려만 수입하고 가짜만 수입해서 싸게 파니까 중국 사람은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좋은 것도 많은데 그저 싸구려 사다가 가짜 계란 사다가 그러니까 중국 쌀이 나쁜 게 아니고 중국에서 나쁜 것만 수입하는 수입상들이 나쁜 거지. 그런 좀 논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브랜드들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대할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고 정말 누누이 얘기하지만 과학과 역사가 검증한 시간 속에 검증한 제품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제품이고 파트너코가 아니면 여러분들 만날 수 없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져?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그 회사가 뭘 하려고 해요? 그 회사가 하고 싶어하는 요 두 명이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가치 중심의 리더십을 가져가자. 리더십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리더십 때문에 좋은 제품이 완전히 망가져서 없던 제품처럼 쓰레기 제품처럼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이 리더십에 따라서 정말 좋은 제품이 빛이 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리더십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져가는 내 삶의 리더십, 나는 나의 리더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나의 어떤 리더인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자, 민은미 사장님 질문할게요. 민은미 사장님 지금 탈퇴했어. 그죠? 탈퇴했어. 6개월 뒤면 재등록할 수 있어요. 그때 재등록할 때 민은미 사장님은 재등록할 때 민은미 사장님 같은 분을 추천을 하고 싶을까? 네. 네. 그런 대답을 솔직하게 할 수 있어야 돼. 네. 그죠? 네. 자, 그러한 질문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다가 자, 김종 사장님 지금 탈퇴해서 6개월 뒤에 사장님 같은 사람을 추천을 하고 싶을까? 오유미 사장님은 어떨까? 그게 뭐야? 셀프 리더십이야.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추천을 하고 싶을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예스라고는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발전을 합니다. 근데 나도 나를 스폰서라면 좀 불안할 것 같아. 나는 제품도 잘 몰라. 사업 설명도 잘 못해. 전산도 잘 못 만져. 그런데 나는 공부도 안 해. 과연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스폰서하고 싶을까? 네. 왜? 누군가를 내가 등록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은 나한테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을 맡기는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탈퇴하고 재등록할 때 나는 나와 같은 사람을 추천을 하고 싶을까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에 예스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빨리 공부하고 빨리 훈련하고 빨리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러면 가치 중심의 리더십. 나는 어떤 가치로 존재하느냐, 이 그룹에서, 이 팀에서,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가치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둘이 원하는 건 뭐야?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전통적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를 넘어서 이제 파트너십 마케팅 시대로 가자. 파트너십으로 가자. 위아래가 없다. 이거는 지금 위아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팀이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기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기능이. 그죠? 어떤 사람은 초대 잘하는 기능이야, 지금. 어떤 사람은 온 사람 붙잡고 사업 설명 잘해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는 분한테 아이고 오셨어요? 커피 타드릴까요? 그것이 기능일 수도 있어, 지금은.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시간 속에서 내가 점점 발달을 했어. 이제는 지금은 내가는 누군가를 초대해서 올 타이밍이니까 그걸 하는 것이 따름이지. 좀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내 파트너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왔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만큼 나는 어떤 시간 속에서 내 팀에 성장하는 그것에 따라서 나의 기능은 바뀔 수도 있어요. 기능은. 그런데 우리는 뭐 상사, 부하 직원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된다.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트너는 뭐예요? 파트너는 위치는 동등해. 기능은 달라. 부부가, 그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위치지만 기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능은 언제 또 바뀔 수도 있어. 아니, 남편이 설거지 할 수도 있지. 제가 집사람한테 설거지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했다가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그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남편도 해줄 수 있는 거지. 와, 세다. 그래서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괜히 도와준다고 했다가. 맞다. 파트너는 그런 거지. 기능은 달라. 때로는 기능을 바뀔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소통과 협업입니다.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인 나도 설거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할 때가 있는 거지.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홀per. 자,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십 마케팅. 그래서 제가 자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 둘이 하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액션을 취해보고 말한 것을 테스트를 해보고 그저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된다 안 된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자. 왜? 사업이니까. 자, 데이터 아주 간단해. 아니, 샘플 3개 마케팅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고 보내달라는데 제품 개발하는 쪽에서 저기는 그 제품 안 들어갈 거니까 필요 없어? 그거는 잘못된 진단이잖아요, 지금. 지금. 자,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파트너십 마케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제품요,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볼 게 아닙니다. 파트너코니까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는 거야.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파트너코에서 리더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파트너코의 이 마인드,
만약에 부부는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십 관계에서 남편은 설거지를 돕는 게 아니고 해줄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문화권에 있는데 만약에 그 남편이 조선시대 그걸로 TV야 물 떠와 그 남편은 맞아야 돼. 그죠? 예, 예, 혼나야 돼 그 남편은. 예, 어디 사모님한테 물 떠오라 그래. 그죠? 예,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 그것처럼 그러한 어떤 조직의 문화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대화를 할 적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 특히 리더십 회의할 적에 그죠? 솔루션을 제안할 수 없으면 문제 제기하지 마세요. 왜? 솔루션이 없는 문제 제기는 그냥 불평 불만인 거야. 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는 것.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건 전 딴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른스러워지는 거. 어른다워지는 거. 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의 문화가 2023년에 시작이 돼서 그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기득권을 부리고 변화에 적응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 자기 어떤 한 회사에서 제품 담당자일 때와 13개 브랜드 속에서의 제품 담당자일 때는 완전 기능이 또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것들을 솎아내고 하다가 보니까 13개 브랜드에서 알짜 전문가들이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첫 11개월 동안 40개 상을 받았고 지금까지 120개. 어저께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상 4개를 또 받았더라고. 아 이제는 그 올리기도 힘들어 죽겠어. 뭐 상 받았다 뭐 상 받아 올리기도. 그래서 당분간 좀 올리지 말까봐 한 6개월쯤 모아서 한꺼번에 올리든가. 네, 자 그것처럼 저희가 그러한 전문가들이 모니까 그러니까요 파트너군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어디에서 제품 하나 나왔네. 야 이거 팔면 장사 잘 될 것 같아. 특허도 있어. 누구 몇 명한테 매겨봤더니 좋대. 비포 애프터 있어. 자 우리 회사 차리자. 자 직원 공고 내자. 해서 직원 공고해서 직원 채용해서 그렇게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다릅니다. 시작부터 뿌리부터 다르다 이게 지금. 뿌리부터. 그러니까 그 개념이 좀 이해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그냥 오다가다 발에 차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시작부터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코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부터 그런 어떤 출발점부터 다른 어떤 모습, 다른 어떤 지배 구조, 다른 문화 그러한 것들 속에서 만들어졌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랜드들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저것이 그냥 브랜드들 공동체 여러 개 브랜드들 모았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점을 저는 참 외치는데 과연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저는 그냥 좀 가슴에 팍팍 와 닿았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제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죠 논의에 대해서 뭐 그죠 자, 뭐 제품에 대해서 그죠 다들 이제 아시는 얘기니까 미나리라고 하는 것도 제가 100년 전통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다양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그죠? 자, 그러면서 저희가 이 제품도 출시가 됐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체험담도 얘기를 하고 뭐 그죠? 다양한 제품들.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있는 과정 속에서 요거는 내가 이게 지금 한국에서 지사장도 뽑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사장 7명을 인터뷰를 봤는데 만나면 이상한 소리만 해요. 제가 들어봤던 것 중에 제일 웃긴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성공을 하려면 미국에 있는 스폰서들이 코인을 사갖고 코인을 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돈으로 지원을 하면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코인을 사서 보내주면 흔적이 안 남는데 그러면 그 코인을 장 대표님이 받아가지고 파트너들한테 코인을 나눠주라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야 망구야 이게 지금 그러면서 지사장 그 사람이 그래도 어느 회사의 지사장이었대요. 참 그러니 그래서 망하지. 그러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제가 한 7명 인터뷰를 보는 과정 속에서 별의별 사람이 지사장 그러니까 깜냥이 안 돼. 깜냥이 안 돼.
네. 자, 그러던 과정 속에서 요 13개 브랜드네, 13개 브랜드에서 크로스오버를 통한 융합의 시대가 열리네, 신제품이 나오네, 그 제품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네. 네.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구나, 이게 지금. 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 어떤 그림, 그것을 만드느냐가 앞으로 50년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다. 이건 단순하게 파트너고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가 뿌리부터 지금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 아시잖아.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어떤 토대, 제품부터도 게임 체인저, 조직의 문화도 우리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조직의 문화도 그렇고 리더십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제품도 게임 체인저의 시대가 이제는 우리가 열어가고 있구나. 네. 재미있는 게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교육을 받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마다 제품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돈 투자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이제는 회사의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시대가 바뀌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의 소비자가 제품을 제대로 나눌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라. 이제는 시대가. 네. 아, 맞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회사의 상세 페이지가 너무너무 좋아. 당장은 일하는 게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소비자가 그 안에서 만들어질까? 그건 아니거든. 네. 그러한 관점에서 아,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구나. 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완전히 시대가 바뀌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가 열려져 가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제는 뭐예요? 아, 다윈, 진화론. 그 사람의 말이 진짜 맞는 거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변화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공룡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고자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다들 애쓰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크로스오버를 통해 융합의 시대가 열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라고 하는 개념.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미 보상 플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글로벌 사업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사업. 이미 저희는 13개 브랜드를 다 사들이는 순간에 품에 끌어안는 순간에 13개의 브랜드를 툭 털어서 공통 분모가 있는 나라들 다 합쳤더니 52개국으로 출발을 했어요. 52개국으로. 그래서 첫째, 글로벌 인프라를 가진 기업. 저희는 인프라 가지고 있어요. 지사 있고 전산 다 되어져 있고 물류 다 되어져 있고 그런 것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를 가진 조직. 저희 그룹 너무 글로벌 문화 아니야? 토요일날 아침 10시 반이면 저희는 아주 자유스럽게 각자 옥수수도 가져오고 아주 그냥 편하게. 왜? 그것을 형식으로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쪼막해서 나눠 먹으면서 재밌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는 급작스러운 변신을 또 했습니다. 앞으로 빵 가져오지 말자. 야채 먹자. 왜? 우리는 챌린지를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니까. 그래서 함께 해보자. 자, 그러니까 글로벌 문화. 우리 유채연 선생님도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글로벌 일본말 그리고 중국말 다 아시지? 저는 지난번에 봤잖아. 저는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다 합니다. 월화수목금토 저 쓸 줄 알아. 중국말로 쓰고 중국말로 쓰고 월 이렇게 쓰고. 글로벌 문화를 가진 그리고 경험 있는 리더들, 경험력 글로벌 경험들 유지한 사람입니다. 그렇고 저도 그렇고 리더분들이 글로벌 경험도 있으세요. 제 소원은 뭐냐면 이곳에서 영어 사업 설명회 한번 하는 게 저 소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특히 조만간에 우리가 이제 인도도 열리고 필리핀도 열리고 그런 순간이 닥올 때 우리가 선두주자 가자. 그래서 지금 이제 9월달에 에이펙 지역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와서 저희들에게 각 나라마다의 실정 설명해주고. 왜냐면요 지금 본사는요 지금 일본 유럽 막 신경 쓰느냐고 정신이 없어.
지금요 일일이 작은 나라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게 저희들한테 엄청난 기회야. 저희 네팔은 지금 아직 기획 중. 예, 예. 자,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그러한 관건에서 우리가 글로벌 회사가 저쪽 보고 있을 때 그쪽 계속 봐. 1년만 더 봐. 우리는 여기 볼게. 우리는 기회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지사장도 저 사람들 중컬하자고 했더니 우리 팀 언제 오냐고. 지난번에 우리 랑카에 가서 우리 팀 갈 거라고 했더니 언제 오냐고. 사무실 이번에 새로 인테리어 예쁘게 했대요. 그러진 않나.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기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좀 크게 봐야 돼. 크게. 네, 크게 보고 저희가 한번 일을 해보자. 그런 건 지금 50여 개국의 그것이 저희는 인프라 뭐 라이센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IT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개념 저희들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여행이든 뭐 어떤 이벤트 인증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도 함께 누리며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러한 어떤 저희들만의 문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 딱 세 가지라고 펜을 딱 들어야지. 딱 세 가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건강하자. 건강하자.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왜냐면 건강해야 기회가 있어요. 건강해야 기회가 있어. 어떻게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기회의 크기는 또 건강한 만큼 오는 것 같아요. 그럼 건강해야 누구를 만나서 제품 얘기를 하던 아이들하고 나가서 밥 한 끼를 먹던 뭐 여름철에 뭐 뜨겁거나 말거나 돌아다니던 건강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홍콩에 아이들하고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메뉴 고를 때마다 엄마 아빠 이거 괜찮아? 그 걔네들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늙었는데 전화직 팔팔한데도 그러고 나서 홍콩을 이렇게 걸어갈 때 애들을 이제 며느리랑 둘이서 걸어가요. 저 이제 뒤따라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뒤따라가면 애들을 뒤돌아봐. 엄마 아빠 괜찮아? 쉬었다 갔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건강한데도. 건강해야 애들도 편하겠구나. 건강해야. 하다못해 집안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 한 분. 다들 개 고양이 안 좋아하시나 봐. 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요 집안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도 건강해야 마음이 편해. 어항송의 금붕어가 건강해. 막 그냥 빈일이 막 비껴지네. 신경 쓰여. 일단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건강하시길 바래요. 건강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거야. 왜냐면 세상에 답답한 게 일 안 하고 멍하니 있을 때. 그래도 사람이 뭔가 일을 해야 젊게 오래 산다고 해요. 움직여야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같이 가서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열심히 일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같이 세상을 봅시다. 같이 여행 갑시다. 세상을 보려니까 돈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그 다음에 같이 손붙잡고 다닐 친구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세 가지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 그것이 우리들 다 같이 건강하고 다 같이 함께 일도 하면서 재밌고 하하오 가끔가다 체험 식당에 와서 밥도 한 끼 얻어 먹고 미리 예약을 하긴 좀 해야 돼요. 미리. 왜냐하면 재료가 금방 동나. 재료가. 그러니까 체험 식당에 미리 예약해서 재료. 자, 그것처럼 저는 여러분들께서 파트너코는 이런 회사니까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누가 뭐래도 어깨를 어떻게 피자? 피자. 어깨 딱 피고 파트너코가 나의 뒷배야.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될 만한 회사의 제품도 그래요. 내가 지금 너한테 권하는 제품도 나 아니면 너 모두 더 먹어. 그런 자부심. 사장님 덕분에 얻어 드시는 거예요 지금. 다행이네. 친구 잘 두셨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는 그런 것 같아. 다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하게 같이 일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한번 인생 살아가는 거 괜찮지 않을까.
제가 어저께 아침에도 제가 그 줌 교육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여자 가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 번 삽니다. 평생. 우리는 한 번 살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살아도 충분할 만큼 제대로 삽시다. 네. 저는 그거 이렇게 보면서 맞아.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제대로 한 번만 살아도 충분히 할 만큼 멋지게 살자. 다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거죠? 네. 대표로 사실 거죠? 땡큐. 땡큐. 확실히 글로벌이야, 글로벌. 오케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